안녕하세요. 박보수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데이터와 변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습 내용은 상수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의 자료형이 무엇인가를 공부합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리고 상수에서 정수, 실수,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변수의 종류, 그리고 변수의 자료형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변수를 삭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컴파일러를 인터프리터를 설치하고 간단한 코딩을 했습니다.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진 숫자로 인코딩해서 컴퓨터에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즉 아이들 쉘에서 10 더하기 20이라고 하고 엔터키를 입력하면 30이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주기억 장치와 CPU,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하드웨어 두 가지죠.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처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아이들 인터프리터입니다. 인터프리터에서 우리가 입력한 것은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엔터키를 입력하는 순간, 즉 명령어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럼 여기 10이라는 것이 인터프리터에서 이진수로 표현됩니다. 데이터가. 자, 실제 여기 상수입니다. 상수. 그 20도 이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 이 프로그램 인터프리터의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이 CPU에 전달이 됩니다. CPU에 실제 레지스터라는 작은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제어 장치, 즉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이 이진수에서 이 더하기라는 이 명령어가 해석이 됩니다. 디코딩이 돼요. 자, 해석이 돼서 더하기가 실행이 되고 이 더하기 결과가 CPU의 작은 메모리,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것이 다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출력 장치에 바로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데이터와 이런 명령어, 더하기죠. 이런 명령어들이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진수로 변환이 되어서 이것이 CPU에 처리되고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정수형 상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정수를 표현할 때 바로 숫자를 적거나 부호를 적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표현법은 파이썬 정수 표현 문법과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액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천 단위 콤마 기호를 쓴다든지 하는 것을 상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이런 표현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숫자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콤마를 적으면 안 됩니다. 또는 12, 6 이렇게 해서 exponent입니다. 10의 6승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실수형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또 소문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형으로 바뀝니다. 그 추후에 연산자를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의 6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파이썬 정수 표현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다 하면 이것은 이런 신텍스 에러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그리고 이진수 표현 전에 여기 보시면 1,000,000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오류 대신에 이런 괄호해서 이런 값들 정상적인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튜플이라는 자료형에서 처리됩니다. 자, 이건 하나 튜플의 자료형이 되는 것이죠. 이건 추후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진수를 표현할 때 우리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아래 첨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파이썬에서는 안 된다. 대신에 0, B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진수가 됩니다.
그 이진수는 0과 1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0, B, 1, 2 이렇게 표현하면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를 표현할 때는 이진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괄호를 쓰거나 아래 첨자를 사용합니다. 일상에서는. 파이썬에서는 0, 5, 저 옥탈의 약자입니다. 0, 5로 시작되는 숫자. 단 이 숫자는 0에서 7 사이의 숫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16진수도 마찬가지. x 이런 식으로 보통 0x를 적는데요. 0x를 안 적어도 되죠. 이건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 16진수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7, 2, 7의 아래 첨자 16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0x로 시작해서 0에서 15까지, 즉 0에서 9까지 그리고 A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C, D, E, F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파이썬 쉘에서 0b 이렇게 입력하면요 10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결과가 이 값은 10진수라는 거죠. 그리고 053747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를 입력하면 2023 나옵니다. 0x727 이렇게 넣어도 2023 이렇게 출력 10진수 기본 형태는 10진수로 그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수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현법도 파이썬 문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점 외에 콤마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표 연산자, 즉 소수점만 적어도 됩니다. 0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0을 생략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지수 표현은 우리 이렇게 위첨자를 사용합니다. 지수 형태로.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위첨자가 불가능합니다. 파이썬 편집기에서 위첨자, 아래첨자가 불가능한 것은 편집기 자체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 문자와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2, 0이나 또는 2라고 적어도 됩니다. 소문자 2, 0이 이렇게 적은 표현은 지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는 나중에 연산자를 배웁니다. 자, 거듭제곱은 스타 두 개를 사용해서 거듭제곱을 사용합니다. 자, 이건 연산자를 사용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0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럼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14에서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0.1 곱하기 0.1의 2승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0.00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2라는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처리할 때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차입니다.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자형 상수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나 즉 단따옴표나 이중 따옴표를 사용을 합니다. 코딩에서는 이 문자나 문자열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문자열은 공백을 제거해서 문자를 잘라서 사용한다든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상수는 이렇게 단따옴표나 또는 단따옴표 3개, 이중 따옴표 3개도 가능합니다만은 이 표현법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중 따옴표나 단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즉 이렇게 이중 따옴표나 이렇게 단따옴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할 때 쌍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중 따옴표를 사용했다가 단따옴표를 쓰는 표현법,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안에 동일한 따옴표를 계속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예와 같이 큰 따옴표 안에 또 큰 이중 따옴표 넣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터프리트는 여기서 이까지가 문자열이다. 그리고 헬프는 문자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중 따옴표 대신에 바깥에 이중 따옴표를 썼다면 안쪽은 단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단 따옴표를 쓰면 문자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깥에 이중 따옴표를 단 따옴표를 썼다 그러면 안쪽에 이중 따옴표를 쓴다든지, 자, 이런 문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죠. 자, 이렇게 이중 따옴표, 단 따옴표, 그리고 이중 따옴표로 표현하거나 이중 따옴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단 따옴표 두 개로 표현하거나 또는 단 따옴표, 이중 따옴표 세 개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상수들은 한번 사용되고 나서는 사라집니다. 즉 이진수로 바뀌어서 CPU 안에, 메모리와 CPU 안에 표현되고 처리되고 나서는 사라집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사라지지 않고 값을 계속 저장해야 되는 것은 변수라는 것에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자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주기억 장치의 일부입니다. 실제로는 주소로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되지만 고급어, 즉 파이썬에서는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값을 write했다가 read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한 상수와 달리 이것은 값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variable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숫자나 문자열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방에 물건을 보관하듯이 컴퓨터는 변수의 값을 저장합니다. 프로그램은 변수의 자료를 저장하고 변수의 자료를 참조한다. 참조, 즉 read 한다라는 거죠. 참조해서 거기에 연산을 가하고 해서 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x 플러스 y는 3이다 라는 1차 방정식에서 이런 xy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했죠. 수학에서는 변하는 값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차별해서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사람의 이름이 있듯이 건물, 주소 이런 이름이 있듯이 변수에도 이름을 부여해야 됩니다. 변수를 사용해서는 이름을 지정하는데 이 변수명은 주기억 장치의 주소, 자, 주기억 장치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붙어져 있거든요. 0번지부터 해서 이렇게 1번지 이렇게 해서 FF 16진수로 FF 이런 식으로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값을 저장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이런 주소에 값을 지정해서 넣어야 됩니다만은 이 주소 값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 A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A에 주소 값을 쓰지 않고 A라는 어떤 변수 아니면 이 캐릭터라고 했으면 이 캐릭터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수 값을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인 변수 사용법입니다. 자,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요. 값을 담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넣고 변수를 참조할 때는 변수 이름만 적으면 그 결과가 를 메모리에서 읽어서 우리 쉘에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변수의 기존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꾸면요. 자, 여기서 A라고 입력했다가 B라고 입력하면 기존에 있는 A 값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B라는 값으로 대체됩니다. 자,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관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아주 명확한 규칙을 지켜서 만들어야 된다. 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영문자,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아래 밑줄입니다. 언더스코어의 조합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글자는 숫자를 적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글이나 한자 사용이 불가하다. 자, 불가한 것은 아니집니다만은 이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라고 했어요. 우리 자연어에도 보면 보통 명사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함수, 우리 프린트 이런 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또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이썬에서는 별도의 뭐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다. 자, 이 이하는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C 언어나 다른 언어 같은 경우 자바 같은 언어는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료형을 적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파이썬은 동적 타입이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장면 규칙에 맞게 작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적 타입이기 때문에 age라고 이렇게 20을 입력했다가 밑에 또 다르게 이렇게 문자로 다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변수는 딜이라는 명령으로 삭제한다. 자,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의 어떤 특정 공간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딜이라는 명령으로 메모리에서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변수에서 유효한 것들을 볼까요? 이렇게 A 다 가능합니다. 그죠? animal, computer 다 가능합니다. 또는 type 1, 2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변수를 이름을 만들 때 의미 없는 이름을 짓지 말자. 나중에 코딩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의미를 부여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자. 자, average. 평균이구나. 평균을 구하는 변수구나. 평균을 저장하는 변수. 합을 구하는 변수. 자, 키를 저장하는 변수 등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죠. 그 여러 단어로 구성이 된 변수는 언더스코어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student underscore id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능한 것은 변수는 무엇일까요? 자, int. 네, 파이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int라는 것은 나중에 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int라는 것은 정수로 변환하는 하나의 함수로, 내장 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 된다라고 정의하죠. age 가능하고요. 자, sum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향후에 자, 이 sum도 자, 슬라이드에서는 가능하다고 표시했습니다만은 자, 이 int와 마찬가지로 sum도 내장 함수로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sum에다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으면 향후에 이 sum이라는 내장 함수의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1 underscore num. 자, 안 되죠. 숫자로 시작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my age.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자, my dash grade.
안 됩니다. 그죠? 언더스코어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대시는 뺄셈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UNI 되어 있습니다. 언더스코어 외에 다른 문자를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ge가 가능하고요. 정리하면 다시 int나 sum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 내장 함수는 print, input 이런 무수히 많은 그런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수로 사용하지 말자 권장합니다. 그 예화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and부터 해서요, 뭐 if 등등 이런 예화것들 미리 정해놓은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수를 생성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동적으로 변수 이름을 적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개의 값의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equal을 씁니다. 그죠? 아까 equal을 우리 수학에서는 equal을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 equal은 대입이다. equal은 대입.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 흐름도에서 배운 대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왼쪽에는 반드시 변수가 와야 됩니다. 동일한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 마지막에 할당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저장된 것은 사라진다. 그래서 오버라이트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변수에 동시에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콤마, 콤마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추후에 우리 자료형에서 군집 자료형 파트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이렇게 콤마, 콤마라고 한 것은 튜플입니다. 튜플. 튜플 자료형으로 해서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이렇게 값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아래에 같이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print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자, print 해서 우리 첫 시간에 print hello world라고 출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아이들 쉘에 출력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 이 a를 이제 200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a라고 하게 되면 그 a 값이 에코가 됩니다. 자,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튜플 또는 괄호로 묶어도 됩니다. 괄호로 묶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출력하면 괄호 형태로 출력이 된다. 자, 향후에 하게 될 우리 튜플이다. 자, 지금은 그 튜플이라는 키워드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콤마로서 여러 개의 변수를 대입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수 a, b의 값을 바꾼다. 자, 우리 스와핑 한다라고 합니다. 값을 바꿀 때, 자, 변수 a에 100이 있고 b에 200이 있을 때 이렇게 b의 값을 a에 바로 저장해 버리면 a의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값을 아래와 같이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백업을 시켜주고 템프 변수에다가 a를 백업 시켜 놓고 b 값을 write 하고요. 그 예전 값은 값을 할당해 버리면 사라져 버리니까요. 현재 값이. 그래서 업데이트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b 값을 다시 템프 값을 넣어주면 a, b의 값이 바뀝니다. 이제 스와핑 한다는 거죠. 스왑. 자, 우리 튜플 그냥 콤마라고 하죠. 자, 콤마를 사용해서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콤마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동시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템프라는 변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a, b 두 값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상수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절트의 값이 들어가더라도 AB의 값이 변수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변수 A, B 자, 한꺼번에 선언할 수도 있다. 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투플 콤마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리절트에다가 A 플러스 B 값을 write 했습니다. 그 AB 값은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요. 리절트 값이 그 덧셈의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리절트를 출력하면 30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B 값은 그대로 있다. 자, 우리 프린트의 사용법은 추후 입출력, 즉 인풋과 프린트를 다루는 차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히 변수 이름 적을 수 있고 콤마를 사용해서 자, 콤마는 이렇게 공백으로 나중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콤마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상수나 변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죠. 자, 콤마에서 따옴표 더하기. 자, 이것은 문자형 상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변수 B, 또 문자형 상수 equal, result 이렇게 해서 result해서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자열도 마찬가지 단따옴표를 사용해서 자, name great입니다. 자, 문자열은요 덧셈이 가능합니다. 덧셈 연산자가 가능합니다. 자, name 하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걸 읽어오게 되죠. 홍길동 더하기 님 더하기 great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님 그리고 님 뒤에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님 뒤에 공백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자열은 덧셈이 가능하다. 이 덧셈의 의미는 문자열 두 개를 이어주는 자, concatenation 한다 그러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변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딜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메모리에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있는 그 공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거할 때 쓰는 명령어가 딜이라는 명령어입니다. delet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변수 x를 선언하고 x 값을 echo 출력을 했습니다. 자, 딜 해서 변수 이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x라고 그 결과값을 확인하려고 하면 name error라고 x가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즉 메모리에서 제거가 된 것이죠. 자, 추성문은 코딩을 할 때 그 설명글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 문서 저작 작업을 할 때도 각주, 미주 이런 주석이 있죠. 즉 본문과 상관없는 부연 설명을 넣을 때 쓰는 것이 주석입니다. 소스 코드에 같이 즉 코드 안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첫 글자에 샵을 붙이면 그 뒤는 주석으로 처리됩니다. 즉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 쉘에서 샵 해서 뭔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줄 이상일 때는 단따옴표 3개를 적고 마지막에 단따옴표 3개를 작성하면 여러 줄. 자, 코드가 이렇게 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주석을 달고 싶으면 단따옴표 3개를 넣고요. 그리고 설명글을 넣습니다. 그리고 단따옴표 3개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문장 앞에다가 샵을 넣으면 이 문장은 실행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넣거나 나중에 테스트할 때 실행해서 제어하고 싶을 때 우리 주석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주석을 넣어주는 이유는 누구나 코드를 보았을 때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설명글을 넣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코딩을 하면 내가 작성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변수들은 이런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가 정수, 실수, 문자열 이런 상수가 있듯이 파이썬도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코딩에서 자주 쓰는 것은 숫자, 문자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형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 단위입니다. 파이썬은 동적 자료형이라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바로 그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자, 파이썬 자료형을 크게 나누면 기본 자료형과 다음에 군집 자료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자료형은요, 나중에 이런 자료형은 객체 자료형, 객체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추후에 클래스, 그 중급 가서 클래스 할 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형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상에도 여러 가지 우리 정의해 놓은 그런 키워드들이 많죠. 사람, 자동차 등등 무수히 많은 그런 자료형이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자료형이 있다. 자, 그 중에서 기본 자료형이라 해서 자, 숫자, 문자열, 불형, 복소수형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자, 우리 이번 코스에서는 이 세 가지 불형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군집 자료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라는 군집 자료형도 우리 이번 코스에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기본 자료형은 상수와 마찬가지로요. 정수형이 있고요. 다음 실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형이 있어요. 우리 상수의 표현을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의 표현에서는 없었던 것은 불형이라고 있습니다. 참, 거짓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대문자 t로 시작해서 true, false 값을 가지는 자료형입니다. 자, 정수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똑같고요.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셈이 가능하다. 문자열을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추후 연산자에서 배웁니다만 곱하기 연산자가 가능합니다. 문자열에서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 곱하기 3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문자열 3개를 반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서 결과를 꾸밀 때 유효한 것이 equal을 곱하기 50 했다. 꼭 50번 equal을 넣을 필요 없이 50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중요한 부분인데, 주의할 점은 숫자 100과 문자열 100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100은 정수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와 이걸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집니다. 100 더하기 100 하면 이제 20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문자열 100 더하기 문자열 100 하게 되면 문자열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0 더하기 문자열 100 이렇게 하게 되면 타입 에러라고 나옵니다. 즉, 덧셈을 할 때는 정수와 문자 간에는 덧셈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쓸 수 없다. 자, 이 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특수 문자열 또는 특수 문자가 필요합니다. 코딩에서는 편집기에서 엔터키를 칠 수 없죠. 그래서 만약 프린트 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에 학번을 입력했다. 자, 이걸 프린트 2번 써서 이름과 학번을 한 행씩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에는 프린트를 2번 적어야 되겠죠. 여기에 엔터키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터키를 표현하면 이 사이에 백슬래시 n 이렇게 약속된 엔터키다라는 약속된
문자를 사용해서 엔터키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쓰지 않습니다만은 탭이나 백슬래시를 표현하거나 그리고 이중 따옴표나 단 따옴표를 중복해서 표현할 때 중복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문자열 안에 이중 따옴표, 단 따옴표를 계속 사용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백슬래시 해서 이중 따옴표, 단 따옴표를 표현해 줍니다. 자, 불은 불리언 혹은 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true와 false입니다. 대문자 T로 시작한다. 대문자 F로 시작한다. 자, 주의하시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향후에 조건문이나 여러 가지 반복문, 어떤 논리 연산을 할 때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대입이라 그랬고, equal 두 번 적으면 같으냐라고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100 equal 200이냐 같으냐 하게 되면 자, 우리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거짓이니까 A는 false 값을 가지게 됩니다. 10이 100보다 작으냐 이렇게 하면 참이죠. 그래서 이 참이란 값은 파이썬에서는 true입니다. true. 그래서 true. 그래서 AB 값을 출력하면 false와 true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false, true. 자, 이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괄호가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프린트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이 공백. 자, 콤마는 출력되지 않고요. 자, 공백으로 출력이 됩니다. 공백으로. 자,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데이터 값이나 아니면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내장 함수는 타입입니다. 자, 타입에서 100 하게 되니까 클래스 int라고 되어 있죠. 정수 클래스다, 정수 부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수 부류의 100이라는 객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100이다. 자, 정수 부류다, 정수형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가 있다. 변수를 적었을 때도 변수, 플로트. 자, 실수를 내부에서는 플로트 자료형이다. 표현될 때는 자료형으로 표현된다. 라는 얘기죠. 문자열은 str이라는 클래스의 자료형이다. 즉 str 자료형이다. 자, 불은 불 자료형이다. 이렇게 자료형을 알아내는 내장함수 타입입니다. 향후에 자주 사용되는 내장함수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자료형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장에서는 데이터와 변수에서 자,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 변수 이름은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 언더스코어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고, 변수의 종류에는 숫자, 문자, 문자열, 불, 그리고 무수히 많습니다. 복소수형. 그래서 사용자 정의한 자료형도 나중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형은 타입이라는 내장 함수로 확인할 수 있고, 변수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명령어는 dea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자, 이상으로 본문 내용을 마치고요. 연습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따옴표가 짝이 맞지 않습니다. 자, 2번은 num of student, 대시를 쓰면 안 되죠. 자, false는 예약음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자, 가능하고요. 자, print는 내장 함수이므로 사용은 가능하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잘못된 설명은 자, 1번이 되겠죠. 불 타입은 참은 true, 짓은 false로 표현이 됩니다. 자, 자료를 알아내는 명령어 함수는 자,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